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구합성입니다. 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54페이지 지적 공부.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출제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자, 지적 공부 2장에서 꼭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지적공별 등록상 이거 꼭 점검해 주셔야 돼요. 매년입니다. 우리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 포인트니까 꼭 잡아 두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공부의 복구라는 게 있어요. 지적공부의 복구가 하나 있다. 자,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직접적으로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하나가 출제되고, 또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출제되고요. 우리 지적공부의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 잡아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여기 올해가 만약 지적 공부가 출제된다면 지적 공부별 등록상 요거 하나 출제되고, 부동산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 요게 한 문제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 이제 둘 아니면 하나, 아니면 요거 하나 출제되고 요거 하나 출제되고, 그러면 네 번째 하나 문제는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테마를 잡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제 우리 작년인가요? 작년 출제가 안 돼서 간접적으로 출제되긴 하겠지만, 재작년에 우리가 뭡니까? 직접으로 두 문제가 출제돼서 우리 작년에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출제 경향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지적 공부의 복구가 작년 직접 하나 간접 하나 출제됐으니까 이 복구 상태에서는 요는 출제 경향이 좀 떨어졌고, 요거 하나 이렇게 이제 출제되지 않을까. 아니면 요 부동산 종합 공부가 출제되지 않는다면 요거 둘 요거 하나 출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적 공부별 등록상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54페이지 지적 공부의 종류 및 관리 공개. 일단은 최소한은 이제 각 우리 문제 챕터마다 앞에 뭐예요? 다 간략하게 핵심 정리를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4페이지와 55페이지 요 틀을 꼭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적 공부의 종류 및 관리 공개.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는 크게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다. 대장은 네 종류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고, 도면은 대표적으로 지적도 임야도 도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장 형식의 도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럼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대표적인 지적 파일이 있죠. 지적 파일, 지적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하여 저장한 기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 지적소의 연구 버전이다. 그러면 원칙은 반출이 안 되죠. 예적 반출사에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예적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공개는 이제 지적소관청,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요. 자,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파일은 지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제 관리 시스템의 구축,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축은 우리 지적 공부 복제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지적정보 전단 관리 기구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 1번과 2번에 대해서 크게를 재배쳐 놓고, 자, 공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잡을 거는 대표적으로 뭘 꼭 잡을 거? 바로 읍면동장까지 확대됐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읍면동장은 뭐에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의 종류 및 관리 공개에서 그 이제 8종류는 꼭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자, 지적 공별 등록상에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뭐예요? 요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지번,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 그러면 소재는 공통이라고 그랬어요. 지번은 공통. 자, 이번에 면적은 장으로 끝나는 것만. 토지 동사유. 자, 26회 때 출제되고, 토지 등급 공시지가, 용도지역,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그래서 작년에, 자, 토지 이동 사유,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된 것을 골라라.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이게 출제가 됐어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목도장, 끝자리 도하고 장으로 우리가 따라고 그랬죠. 축척은 축도장이고,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하고, 대표적으로 대지권 요 속에 담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유하고 대지권 요 속에는 지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의 지분, 이렇게. 고유번호는 19자리로서 도면에 등록되지 않고, 나머지는 등록된다. 이런 의미를 잡았고,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 6번을 한번 추가해보죠. 자,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소자 따고 대장. 그래서 소대장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대장. 이렇게 이제 암기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된다. 대장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죠. 그래서 토, 임, 공대.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제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대장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7번째는 이제 도면번호와 관련돼서, 그러면 도면번호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도면의 색인도 가운데 숫자가 도면번호가 돼요. 이 도면번호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두실 거 뭡니까? 도면번호와 관련돼서는 이 공하고 대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대 X, 나머지는 O라는 거. 그래서 지적공별 등록사항, 최소한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요거 54페이지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반드시 숙지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의 점불불과 멸실 훼손될 경우 뭐의 복구가 나오죠? 자료조사, 자료조사서, 자료도. 청량, 제목죠. 원칙적으로는 청량하고 예의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청량하지 않는다. 게시, 15일간 게시하죠. 여기에 대해서 게시는 대표적인 이신청 기간이다. 자, 복구하게 되고요.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권리야. 권리관계를 복구할 때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해야 하고, 복구사항 게시와 관련돼서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및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게시한다. 요 15일을 게시한다. 15일은 무슨 신청 기간이라고 배웠죠? 대표적으로 이 신청 기간이다. 자,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활용 절차. 자, 심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는 심사가 분류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전국 단위에 대해서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 배제,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공개로서 지적소관청 또는 엄연동장 확인해 주시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대표적으로 소유자, 가격,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시, 소유자, 가격, 이용 및 규제.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표시, 소유자, 가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1번과 2번의 관계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벌써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 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54페이지, 55페이지는 지적공부의 핵심 단어들만 정해놨으니까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서를 보고 요 정도만 숙제 놓고 이제 문제 풀이하러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56번입니다. 56번과 56페이지죠. 56페이지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문제 1번. 자, 우리가 이제 변칙으로 풀어보고 정칙으로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1번, 2번, 3번과 4번과 5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의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의 지적소고 키워드 잡아야 지적소고 설치하고 그곳에 가시적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 누가, 지적 소관청이 어디에 지적소고에 보관한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시적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반출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예적 반출 사유가 두 개가 있어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뭐 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겠죠. 3번은 지적소관청은 관할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시적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처리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와서만 영어는 틀린 것일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대표적으로 2번이 될 거고요. 그럼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공부하도록 우리 한번 보죠.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예요. 그러면 불가시적 지적 공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할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지적 공부의 정보 관리 체계에서 연구 보존한다. 맞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멸실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고로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고요. 그럼 4번과 5번과 관련돼서 특히 이 5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적 공부의 관리 시스템의 구축,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 공부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요거는 지적소관청이 구축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항상 울 때 지적 공부냐, 부동산 종합 공부냐,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는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전화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예요? 바로 5번이 되고요. 5번이 되고 틀린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은 요거는 뭐 가중치로 본다면 출제 빈도수로 본다면 이제 별표가 5개가 되고요. 요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연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공별 등록대항의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게 바로 지적공별 등록사항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자, 1번 질문을 우리가 또 보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지목, 목동그라미. 그래서 끝자리, 목도장, 축척, 축도장. 그래서 목도장, 축도장, 마운다라는 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1번은 5가 된다. 1번은 5가 되네요. 자, 2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공유지연명과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공유 동그라미, 세지권 동그라미 쭉 끌어올리면 지분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공유지연명과 대지권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을 우리가 보죠. 3번 지문. 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도면 번호는 도면의 색인도 가운데 숫자를 지칭함으로써 우리 공하고 대는 등록되지 않아요. 그러면 등록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 지문이 되겠죠. 4번은 자본 지적도, 지적도면, 지적도면의 고유번호, 장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우리 도면에는 대표적으로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죠. 그래서 도면번호, 도면번호 19자리죠. 아니죠. 고유번호는 19자리가 됩니다. 19자리로서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11번짜리는 대장구번을 표시하고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죠. 앞에는 본번, 뒤에는 부번. 대장구번 표시해서 1함은 무슨 대장? 토지대장. 2함은 임야대장, 3번 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지적도면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대표적으로 축척은 뭐라고 그랬어요? 축도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축척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죠.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정답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음 중 틀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4개까지 왔으니까 틀린 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축척은
도장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소지 공통, 지방 공통, 지목은 목도장, 축적은 축도장, 면적은 면장 이렇게 해서 소유자는 소대장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5번은 X가 되고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비 등록상으로서 대표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이미 본 수업에서 여기가 건보라하고 배정이가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경계점 좌표야. 그러면 건보라 것도 아니고 배정이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 그럼 점 자체는 뭐가 없어요? 점 자체는 뭐가 없어? 경계가 없어? 그렇죠. 경계는 점 자체는 지목이 없죠. 그래서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점 자체는 면적이 없죠. 그래서 면적도 등록되지 않는다. 점 자체는 뭐도 없어요. 축척도 없죠. 그래서 축척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소유자, 지목, 면적, 축척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비에 등록되지 않아요.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경계라고 그랬죠. 경계는 대표적으로 도면만 등록돼.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가 어렵죠.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도 없고 지목도 없고 면적도 없고 축척도 없고 경계도 없어. 그러면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토지 대장을 비치하게 되고 이 경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지적도를 첨부하게 돼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게 됩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가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하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죠. 자, 공법도 열심히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도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공시법은 빨리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궁금해 할수록 좋죠. 그래서 궁금해 해야 되고, 나름대로 스텝 바이 스텝 아주 좋아요. 천천히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테마 문제를 잡아서 샘플 문제로 잡아둔 거고요. 대표적으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문제 3번은 대표적으로 여기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샘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3번도 대표적인 지적 공부의 복구 샘플 문제로 잡아주시고요. 자, 3번을 우리가 접근을 해 봅시다. 자, 지적 공부의 복구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를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많이 출제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지적 소관청이 복구하죠. 그래서, 26회 때 2.5점짜리가 출제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청량과 관련돼서 청량. 자, 청량은 원칙적으로 하겠죠. 왜? 지적 공부 복구 자료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량해줘야 돼. 근데 예적 측면으로서 청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이때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내. 자, 그래서 우리가 청량과 관련돼서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적 공부 복구 개시 절차와 관련돼서 개시. 자, 개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구 후가 아니라 전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시군구의 게시판이야. 공보가 아니라 게시판. 밑이에요. 밑.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요 15일 게시 기간이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 기간이다? 대표적인 이 신청 기간이 돼요. 그러면 요 15일이 지나면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게시 기간 내 이 신청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달고 가야 돼요. 전이다. 그러면 시군구 게시판 밑입니다. 인터넷 15일간 게시한다. 그러면 요 15일이 대표적인 이 신청 게시 기간 내에서 이 신청을 제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와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3번을 대표 문제 샘플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지적 공부의 법과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가시적 지적 공부는 지적서관청이 보고한다.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하죠? 지적서관청이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불가시적 지적 공무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고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관리하니까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량은 필수적이다.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복구 자료도가 없을 때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복구 청량해줘야 돼. 그러면 A적인 측면에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A조로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3번에 대해서 어때요? 3번은 이거는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답이 와야 돼요. 왜 답이 와야 되느냐? 이 문제는 다음 중 틀린 걸 겁니다. 문제 3번은 틀린 것.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복구는 필수적이다. 이름 틀려요. 청량은 필수적이다. 이름 틀려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연결해보죠. 소유자 툭 치면 권리야. 권리를 툭 치면 등기부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복구 자료 근거에 대해서는 바로 등기부, 등기부는 미등기, 기등기, 기등기가 되고요. 판결에 대해서는 미등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복구해야 되며, 자, 5번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이 복구하게 되죠. 그러면 4번과 5번은 결론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적 공부의 복구의 정성 문제야. 샘플 문제로 우리가 잡아두시고, 그럼 지적 공부를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문제 2번을 샘플, 가장 가중치가 높은 거고,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겠죠. 자, 문제 4번은 뭡니까? 바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샘플 문제가 되겠죠.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어디에 심사를 거쳐야 되는가? 이미 출제된 거고요. 그래서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거쳐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거는 담당식이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중앙행정기관회장, 대표적으로 수업에 중앙행정기관회장이 법무장관이라고 그랬죠. 예를 든다면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회장, 대표적으로 검찰총장이 돼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번이 되고, 그 1번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전국 단위 국시지 반드시 해야 돼요.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이렇게 해서 한번 4번과 관련돼서도 한번 접근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5번. 요거는 이제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이제 형태가 이제 다 나왔죠. 그래서 지적공별 등록사항에서 문제 5번이 이제 접근이 되겠네요. 문제 5번. 자,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 요게 이제 지적도, 소재. 거꾸로 읽어봐요. 소재, 공통, 지적도. 좀 맞네요.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2번과 관련돼서 토지 동사유, 토지 대장이 되네요. 맞는 이야기가 되고. 3번과 관련돼서 소유권의 지분 동그라미, 그러면 공유로 가해서하죠.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 연명과 대지권 등록부가 되겠네. 4번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4번에 대해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등록부 맞네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뭡니까? 다음 중 틀린 거야.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5번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과 색인도. 색인도는 도면의 색인도 요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면의 색인도로서 도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표를 만들어는 게 색인도가 되고 1, 2, 3, 4, 5가 있어요. 요 뭐예요? 가운데 숫자가 바로 대표적인 도면 번호가 됩니다. 그러면 색인도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바로 도면, 지적도와 임야도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결론적으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문제 6번에 대해서 606번은 다음 중 지적 공부로 묶인 것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뭐에 워밍업을 해줘야 돼. 16개 기출문제 비스무리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문제 16번. 자, 다음 중 지적 공부로만 묶인 것. 우리 법정 지적 공부 있죠. 자, 읽어보죠. 임야대장 O, 일람도 X, 지적도 O, 지번 색임표 X, 공인지연명부 O, 대지권 등록부 O, 결번대장.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이 기록하고 영구히 보전이죠. 결번대장은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대장 O, 임야도 O, 경계점 자표 등록부 O.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공부로만 나열된 것.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16회 때 기출문제죠. 1번은 뭐가 빠져야 돼? 부동산 등기 기록이 빠져야 되고. 자, 2번은 건축물 대장 색인도 지번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대지권 등록부 토지대장 행정구역도 빠져야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답은 4번이 되고 5번은 지적도 임야도 일람도 뭐가 빠져야 돼? 일람도가 빠져야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문제 8번을 우리가 보죠.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는 가장 우리가 출제 빈도수가 높은 문제의 한 형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박스 형태의 문제로서 박스 형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빨리 박스의 내용을 보라고 그랬어요. 박스의 내용을 보지 말고 뭐부터 봐요? 지문부터 보라고, 지문부터. 그래서 요 지문,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빨리 요걸 먼저 보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번 중에 기억과 니은은 있어요. 그러면 기억, 니은부터 읽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읽어야 돼? 디귿부터 읽어야죠. 그러면 소재 지번은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럼 토지 대장이니까 뭐부터 해야 돼? 목도장, 디귿 들어가야 되겠네. 디귿이 안 들어간 거 싹 빼야죠. 그럼 4번과 5번은 삭제. 자, 면적이니까 면장이죠. 리얼이 안 들어간 거 삭제. 그러면 3번이 자동 삭제되고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소대장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미음이 안 들어가면 삭제. 그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지권 비율과 비지권 비율과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록부가 되겠죠. 경계 그러면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8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9번은 뭐냐? 그래서 문제 9번. 문제 9번은 뭡니까? 작년 26회 때 기출문제가 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사유를 전이동사유를 등록한 지적 공부는 토지 이동사유 그럼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고유 등록사항이 되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장계 자료에 해당되는 것. 자, 그러면 명확한 근거 자료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본, 종합증명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증령 수행계획서. 수행계획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계획서인데 법원의 확정 판결서 또는 정본 또는 4번.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0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문제 10번이 바로 작년 기출문제고 문제 9번이 작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 난이도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0번의 문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넘기면 이것도 26회 기출문제 누누이 강조했던 거고 우리가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의 포인트냐? 자, 우리 봐봐요.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싶다. 어렵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무슨 대장? 바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게 돼요. 이때 지적도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 하나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또 하나는
우리 도각선 우측 하단부 요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요 지적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경계점 좌표도 높이에 갖추는 지역에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경계점 간의 거리. 그래서 여기 바로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게 바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과거에도 한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그림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간접적으로 출제된 거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틀린 거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을 보죠. 자, 1번입니다.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거기 나오죠.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거기가 기호되죠. 지적공부를 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한다. 이거는 불가시적 지적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특침은 지적소고 특침은 영구히 보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는 제된다. 제죠. 자,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가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맞네요. 4번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자기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한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겠죠.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은 맞네요. 자, 5번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요하지 않죠.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죠. 요거는 지적공부의 관리,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의미로서 대표적으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으로서 간접적으로 5번이로서 요거는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데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까지 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이에요. 그러면 문제 13번도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같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가 뭐예요? 소재는 공통이죠. 지번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장은 면장. 그럼 장으로 끝난 것을 골라라.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대장의 등본. 정답은 13번의 1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네요. 따로 부연 설명 달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4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14번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자, 지목의 경우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온으로 표기한다. 틀렸죠? 지목의 경우 약식. 요건 요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 두 문자죠. 예적 측면으로서 차문자 4개가 있었죠. 장, 차, 천, 은.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차가, 주차장, 천, 하천, 원이, 유원지. 그래서 장, 차, 천은. 이 설명 자체는 맞죠. 그런데 문제 자체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토지대장이지 임야대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2번은 빠져야 되고요. 자, 2번, 3번은 토지의 소재. 소재는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동리야, 동리 또는 이해준항. 그럼 음면 단위가 아니라 동리 단위겠죠. 그럼 3번은 X. 면적은 면장이야. 토지 대장에만 제곱미터로 표시로 등록하고 임야 대장은 등록하지 않는다. 우리 토지 대장이든 임야 대장이든 면적이 등록돼. 그래서 면장. 4번은 X가 됩니다. 자, 5번에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부동산 등기법상의 고유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1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15번이 됩니다. 15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 기록을 정리하는 기준이어야 된다. 대지권 비율은 바로 대표적으로 집합건물 등기 기록을 정리하는 기준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가 되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대지권 비율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1번은 X. 자, 경계는 도면이야.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도상경계죠. 그러면 2번이 또 X네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된 날은 소유자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소대장이죠. 소유자는 뭘 중심으로? 바로 등기 기록의 번호, 등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3번 자체는 X가 되겠습니다. 3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번호가 등록된다. 등기 접수번호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4번은 X다. 5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은 부동산 등기 기록의 표제부, 즉 사표제부, 사실이죠. 토지 표시에 적는 기준이 된다. 정확한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와 관련돼서 이거는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15번은 한번 우리가 아주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대해서 토지의 고유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유번호는 몇 자리라고 그랬어요?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보자고요. 자,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1, 2, 3, 4, 5, 6, 7, 8, 9, 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자리. 1, 2, 3, 4, 1, 2, 3, 4. 요거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요. 요거는 대장구분 표시를 나타내고, 요거는 지번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지번은 8자리로서 앞에 본번, 뒤에 9번이 되고, 여기 1함은 토지대장, 2함은 임야대장, 3함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그러면 틀린 것은 자, 1번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되나 잘라요. 지적지 임야들은 등록되지 않는다. 우리 도면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로 구성되며 이는 행정구역, 대장, 지번을 나타낸다. 오케이. 자, 3번의 지번 변경, 등록 전환, 축척 변경, 소유자 변경의 경우 고유번호의 변경 원인이 된다.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우리가 행정구역, 즉 행정구역, 지번이 바뀌면 바뀌게 되네요. 등록 전환은 대장이 바뀌죠. 임에서 도로 가니까 2에서 1번을 바뀔 거고, 축척 변경도 대표적인 토지 표시 변경을 가져온다.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대표적으로 소유자 변경을 가져오더라도 토지 고유번호의 변동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구역 표시와 지번과 대장을 코드화했지 소유자는 코드하지 않았다고. 그럼 3번이 우리가 X가 되고요. 4번의 지목 변경, 면적 증가 및 변경은 고유번호는 변경되지 아니하면요.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1, 2, 3, 4, 5, 6, 7, 8, 3, 자, 11 이렇게 나와 있죠. 경계점에 좌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번은 뭐라고 그런다? 바로 11사가 되죠. 자, 그럼 3이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4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 16번도 한번 토지 고유 번호의 문제 푸는 하나의 샘플 문제로 잡아두면 아주 좋겠네요. 그래서 문제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풀어봤고, 우리 좀 쉬었다가 바로 공유지 연명부에 대해서 문제 17번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